제2장. 리건은 등을 대고 클라임 박사의 진찰대 위에 누워 있었다. 팔다리는 바깥쪽으로 구부러져 있었다. 박사는 리건의 발을 양손으로 잡고 발목 쪽으로 구부렸다. 몇 초 동안 그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발을 놓았다. 발은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왔다. 박사는 이 절차를 여러 번 반복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만족하지 않은 듯했다. 리건이 갑자기 일어나 침을 뱉자 박사는 간호사에게 방에 남아있으라고 지시하고 크리스와 이야기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갔다. 4월 26일이었다. 박사는 일요일과 월요일에 도시를 떠나 있었고 크리스는 그날 아침에야 파티에서 일어난 일과 침대가 흔들린 일을 전할 수 있었다. 정말로 움직였어요? 박사가 물었다. 네, 움직였어요. 얼마나 오래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10초, 아니면 15초쯤요. 제가 본 건 그게 전부예요. 그러고 나서 리건이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더니 침대를 적셨어요.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적신 걸지도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다음 리건은 곧바로 깊이 잠들었고 다음 날 오후까지 깨어나지 않았어요. 클라임 박사는 생각에 잠긴 채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래서 뭐죠? 크리스가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박사는 침대가 흔들린 것이 클로닉 수축 발작 때문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이는 근육이 교대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것으로 만성 형태는 클로누스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뇌에 병변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테스트 결과는 음성이었어요. 박사가 말했다. 발을 교대로 구부리고 펴는 것이 클로닉 수축을 일으켰다면 클로누스 발작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리건이 머리를 다친 적이 있나요? 머리를 다쳤다고요? 크리스가 물었다. 네, 맞아요. 아니요, 제가 아는 한 없어요. 어릴 때 알았던 병은요? 홍역, 볼거리, 풍진 정도요. 목류병 이력은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무슨 뜻이죠? 파티에서 잠깐 목류병 상태였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리건은 아직도 그날 밤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최근에요? 일요일, 리건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해외에서 하워드에 전화가 걸려왔다. 레그는 어때? 생일에 전화해줘서 고마워. 요트에 있어서 전화할 수 없었어.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전화했어. 그래, 알았어. 레그한테 전화했다고 말 안 했어? 너 레그한테 전화했어? 응, 했어. 그래서 너한테도 전화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레그한테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말이야? 나한테 개자식이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더라고. 크리스는 클라임 박사에게 이 사건을 설명하며 리건이 마침내 깨어났을 때 전화통화나 저녁 파티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럼 가구를 옮긴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클라임 박사가 추측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글쎄, 리건이 직접 가구를 옮겼을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였을 거예요. 이를 자동주의라고 해요. 마치 황홀경 상태 같은 거예요.
환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기억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방금 생각난 게 있어요. 박사님, 리건방에 있는 커다란 티크 나무 서랍장 말이에요. 아마반토는 나갈 거예요. 리건이 어떻게 그걸 옮겼을까요? 병리학에서 초인적인 힘은 흔한 일이에요. 정말요? 왜 그런가요? 박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이상한 행동은 없었나요? 박사가 물었다. 글쎄요. 리건이 좀 지저분해졌어요. 이상한 행동 말이에요. 리건에게는 이상한 일이에요. 아, 맞아요. 이것도 있어요. 리건이 우이자 보드를 가지고 놀던 캡틴 하우디 말이에요. 상상 속 친구요. 내과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리건이 하우디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크리스가 말했다. 박사는 팔짱을 끼고 책상 위로 몸을 기울였다. 크리스가 이야기를 계속하자 박사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늘어졌다. 어제 아침에요. 크리스가 말했다. 리건이 침실에서 하우디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말하고 하우디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방 안을 들여다보니 우이자 보드는 없고 리건만 있었어요. 그런데 리건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우디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리건이 하우디를 봤나요? 아니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레코드를 들을 때처럼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있었어요. 박사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다른 비슷한 현상은요? 뭔가 보이거나 냄새가 나나요? 냄새요. 크리스가 기억해냈다. 리건이 침실에서 자꾸 나쁜 냄새가 난다고 해요. 뭔가 타는 냄새요? 맞아요. 그렇죠. 크리스가 외쳤다. 어떻게 아셨어요? 뇌의 화학적 정기적 활동에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예요. 리건의 경우 뇌의 측두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박사는 이마를 가리켰다. 여기 뇌의 앞쪽에요. 드물긴 하지만 발작 전에 기이한 환각을 일으키죠. 보통 발작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조현병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지만 조현병이 아니에요. 측두엽에 병변이 생긴 거예요. 클로누스 테스트는 결정적이지 않아요. 맥널 씨. 그래서 리건에게 뇌파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뭐죠? 전두전극 뇌파 검사요. 뇌파의 패턴을 보여줘요. 비정상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가 될 거예요. 그럼 측두엽 문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리건은 그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맥널 씨 예를 들어 지저분해진 것, 공격적인 행동,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행동, 자동주의 등이요. 그리고 물론 침대를 흔들게 한 발작도요. 보통 발작 후에 침대를 적시거나 구토를 하고 깊이 잠드는 게 일반적이죠. 지금 바로 테스트할 건가요? 크리스가 물었다. 네, 바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리건이 움직이거나 경련을 일으키면 결과가 무효가 되니 리브리움 25mg을 투여해도 될까요? 맙서사, 필요하다면 하세요. 크리스가 말했다. 크리스는 박사를 따라 진찰실로 갔다. 리건이 주사 준비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여보, 널 돕기 위한 거야. 크리스가 애원했다. 그녀는 리건을 붙잡고 있는 동안 클라인 박사가 주사를 놓도록 했다. 금방 돌아올게요.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간호사가 뇌파 검사 장비를 방으로 밀고 들어오자 박사는 다른 환자를 보러 갔다. 잠시 후 돌아왔을 때 리브리움은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클라인 박사는 놀란 듯했다. 꽤 강한 용량이었는데요. 박사가 크리스에게 말했다. 박사는 리브리움 25mg을 추가로 투여하고 다시 나갔다가 돌아왔다. 그때 리건은 순하고 고분고분해져 있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크리스가 박사에게 물었다. 박사는 리건의 두피에 소금물이 묻은 전극을 부착하고 있었다. 양쪽에 4개씩 부착해요. 박사가 설명했다. 그래야 뇌의 좌우 방구에서 뇌파를 읽고 비교할 수 있어요. 왜 비교하나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제가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어요. 환청을 들었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뇌파를 비교해 보니 차이가 있었어요. 그 환자는 뇌의 한쪽에서만 환청을 들었더군요. 정말 놀라워. 왼쪽 눈과 귀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오른쪽만 환각을 보고 소리를 들었죠. 그렇군요. 박사는 기계를 켜고 화면에 나타난 파형을 가리켰다. 이게 양쪽 뇌파를 합친 거예요. 박사가 설명했다. 지금 찾고 있는 건 특히 초당사에서 팔에 나타나는 뾰족한 파형이에요. 그게 측두엽 문제를 나타내요. 박사는 뇌파의 패턴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지만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뾰족한 파형도 평탄한 돈 모양도 없었다. 비교 결과도 음성이었다. 클라인 박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절차를 반복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박사는 간호사를 불러 리건을 돌보게 하고 리건의 어머니와 함께 사무실로 돌아갔다. 결과는 어떤가요? 크리스가 물었다. 박사는 책상 끝에 걸터 앉아 생각에 잠겼다. 뇌파 검사로 측두엽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이상이 없다는 것이 그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지는 않아요. 히스테리일 수도 있지만 발작 전후의 패턴이 너무 명확해요. 크리스는 미간을 찌푸렸다. 박사님, 계속 발작이라고 하시는데 이 병의 이름이 뭐죠? 병이 아니에요. 박사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뭐라고 부르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뇌전증이라고 불러요. 맥널씨. 오, 맙서사. 크리스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진정하세요. 클라인 박사가 달래듯이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뇌전증에 대한 인식이 과장되고 신화적일 수 있어요. 유전되나요? 크리스가 인상을 쓰며 물었다. 그것도 신화 중 하나예요. 클라인 박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은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발작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뇌전증 환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정도의 문제일 뿐이에요. 병이 아니에요. 그럼 환각이나 뭐 그런 건가요? 장애예요. 통제 가능한 장애죠. 그리고 뇌전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맥널씨,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죠. 제가 하는 말을 잠시 듣지 못하고 멍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뇌전증의 일종이에요. 맞아요. 진짜 뇌전증 발작이에요. 네, 하지만 그건 리건이 아니에요.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뇌의 기능 변화가 뇌전증 환자에게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걱정,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악기의 특정 음정 등이요.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만 발작을 일으키던 환자가 있었어요. 결국 그 원인은 버스 창문에 비친 흰색 울타리의 깜빡임 때문이었어요. 버스가 다른 시간에 달리거나 속도가 달랐다면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 환자는 어릴 적 질병으로 인해 뇌에 흉터가 생겼어요. 리건의 경우 흉터는 측두엽 앞쪽에 있을 거예요. 특정 전기 자극이 흉터에 닿으면 측두엽의 특정 부위에서 비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죠. 이해가 되세요? 네, 알겠어요. 크리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사님, 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측두엽 문제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에요.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지속될 수도 있어요. 파괴적이고 범죄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도 드물지 않아요. 변화가 너무 커서 2에서 300년 전에는 측두엽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악마의 씨였다고 여겨졌어요. 뭐라고요? 악마의 정신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했죠. 일종의 분리된 인격 같은 미신적인 버전이에요. 크리스는 눈을 감고 이마를 주먹에 기댔다. 좋은 소식 좀 말씀해 주세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글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병변이라면 다행인 셈이에요. 그럼 흉터를 제거하면 돼요. 아, 그렇군요. 아니면 뇌에 압박이 가해졌을 수도 있어요. 이 건물에 방사선과 의사가 있으니 지금 바로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전화해 볼까요? 크리스 맥널, 그 모든 상황 말이에요. 리건도 그 일부였어요. 리건은 제 안에 있었고 하워드는 밖에 있었죠. 항상 제가 리건과 함께 잡지 표지에 나오고 리건과 함께 화보에 실리고 어머니와 딸 요정 쌍둥이로 불렸죠. 크리스는 담배재를 털어내며 우울하게 말했다. 아, 맙서사. 누가 알겠어요. 모든 게 엉망이에요. 하지만 하워드와 화해하기는 어려워요. 샤론.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는 샤론의 팔꿈치 옆에 있는 책을 집어들었다. 뭘 읽고 있어요? 뭐라고요? 아, 그거요. 그건 당신 거예요. 깜빡했네요. 페린 부인이 두고 가셨어요. 여기 왔었어요? 네, 오늘 아침에요. 못 만나서 아쉽다고 하시면서 외출한다고 하셨어요. 돌아오면 전화하겠대요. 크리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책 제목을 힐끗 보았다. 악마 숭배와 관련된 오컬트 현상에 대한 연구. 크리스는 책을 펼쳐 메리조 페린의 손글씨로 된 메모를 발견했다. 사랑하는 크리스에게 저는 조지타운 대학교 도서관에 갔다가 이 책을 발견했어요. 흥미사에 대한 장이 있어요. 전부 읽어보세요. 다른 부분도 흥미로울 거예요. 나중에 봐요. 메리 조. 좋은 분이네요. 크리스가 말했다. 네, 맞아요. 샤론이 동의했다. 크리스는 책장을 넘기며 물었다. 흥미사가 뭐죠? 무서운가요? 모르겠어요. 안 읽어봤어요. 샤론이 대답했다. 평온함에 도움이 안 되나요? 샤론은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했다.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예수님 콤플렉스는 어떻게 됐어요? 아, 제발요. 크리스는 책을 탁자 위로 밀며 말했다. 여기 읽고 결말을 말해줘요. 악몽 꿀까 봐요. 뭘 하려고 월급을 받는 거죠?
토하는 거죠. 저도 혼자 할 수 있어요. 크리스가 중얼거리며 저녁 신문을 집어들었다. 경영자문이 조언을 삼키면 일주일 동안 피를 토하게 돼요. 짜증나게 크리스는 신문을 내려놓고 말했다. 라디오 좀 켜봐요. 샤론. 뉴스 틀어봐요. 샤론은 크리스와 함께 저녁을 먹고 데이트를 하러 나갔다. 그런데 책을 두고 갔다. 크리스는 탁자 위에 놓인 책을 보고 읽을까 생각했지만 너무 피곤했다. 크리스는 책을 탁자 위에 두고 계단을 올라갔다. 크리스는 리건이 여전히 이불 속에 잠든 것처럼 보이는지 확인하고 창문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방을 나서면서 크리스는 리건의 방문을 활짝 열어두고 자신의 방문도 열어두었다. 그런 다음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으로 영화를 보았다. 그런 다음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악마 숭배에 대한 책이 탁자 위에서 사라졌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